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5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때문에 분란이 생기고 민주당은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 때문에 지금 분란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 대표에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그 대표 출마를 불허하겠다. 이렇게 비대위가 결정을 하니까 이에 대해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논리 한번 들어보죠.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4월 1일 중앙위원회에서 ARS 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서 제가 비대위원장이 됐다. 그때 당 대표격으로 선출됐던 것이다. 당원들 투표로 비대위원장으로 확정됐는데 이것은 곧 그때 제가 피선거권을 부여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권 해석을 다시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한 번 부여받은 피선거권이 없어진다는 조항도 없고 당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도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겐 이미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을 했는데 당 지도부는 명확한 유권 해석을 해주시기 바란다. 다른 언급이 없으면 국민께 약속한 대로 후보 등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투표로 선출됐다는 것은 곧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이 맞느냐? 이에 대해서 그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과 같이 비대위원을 했던 조홍천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이다. 누가 선거에서 뽑는 게 아니지 않나. 당이 비상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내에서 하느냐 아니면 당 밖에서 모셔오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나. 비대위원장은 당원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게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홍천 의원은 바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그러니까 중앙위원회에서 ARS 투표로 뽑았다 하는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 몰랐거나 그냥 뭐 누가 비대위원장 영입해서 임명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고 중앙위원회에서 선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중앙위원회와 전당대회는 어떻게 다르냐? 흔히 전당대회를 열어서 선출해야 되지만 비대위 같은 경우는 비상시국 아닙니까? 비상시국이니까 전당대회를 생략하고 전당대회를 대신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중앙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했으니까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조홍천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서 또 비대위원장을 당내에서 하느냐 당 밖에서 하느냐 뭐 이런 논란이 된다. 그렇죠. 근데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총선이나 지방선거나 선거가 있을 때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걸 따지다가 당내에는 마땅하지가 않다. 그러면 외부에서 불러와서 전략공천을 하거나 아니면 당내에서도 뭐 딴 거 필요 없이 그냥 이 사람으로 하자. 그러면 전략공천이라는 걸 합니다. 그거는 경선이나 이런 거와 무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선 같은 그런 절차를 전략공천이라는 걸로 덮어버리는 거죠.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전략공천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다. 박지현이라는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박지현이라는 N번방 추적자로 이미 명성이 알려진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모셔다가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 전략공천과 마찬가지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이거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거나 또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표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대표 시절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불리지가 않았고요. 이름이 비대위원회 대표였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비대위원회 대표. 본인이 그렇게 불러달라고도 했고 원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시의 대표입니다.
그거는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제 사실상 대표를 했던 사람인데 그 대표를 했던 사람을 그 사람이 다시 대표에 출마한다고 하니까 지금 와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짜 피선거권은 누군가가 회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피선거권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한 번 대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이 주장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한다. 그러니까 당이 당연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지금 와서 피선거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 출마를 해서 비대위원장이 곧 대표니까 출마를 해서 당선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피선거권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보니까 1월 달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뭐 이른바 이제 20대, 30대 이런 데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은 이제 이준석 대표를 의시해서 약간 2030 이대남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지지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걸 좀 저지하겠다는 차원에서 이제 N번방 추적자로 명성이 있는 여성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선대위에 합류를 시켰죠. 그게 출발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입당한 날짜를 따져보니까 2월 14일이라고 합니다. 2월 14일. 그러면 권리당원으로서 6개월간 당비를 내야 이제 피선거권이 있다. 이게 일반적인 당원 당규인데 그래서 6개월이 언제 되냐? 8월 14일이면 되죠. 전당대회는 8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8월 28일 기준으로 따지면 당연히 피선거권이 있고요. 그 기존 당원 당규에 따져도.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지금 6개월이라는 개념은 7월 1일 기준으로 6개월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렇게 따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당원 당규에 따르면 그런 것이고 이미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4월 달에 중앙위원회에서 사실상 대표인 비대위원장에 선출됐기 때문에 지금도 당연히 피선거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게 뭐 틀린 얘기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당연히 저도 피선거권이 있다고 보고 뭐 그러나 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정말 유권 해석으로서 불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사실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역량 탓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왜 이렇게 쓰고 버릴까? 이런 부분이 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박대를 당할까?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이대남의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당직자들이나 뭐 또는 후보나 뭐 이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대남의 상대적인 지지 그걸 받고 있는 건 틀림없죠. 그건 뭐 계량적인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 이거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의혹과 별개로 여하튼 이대남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를 내쫓았다. 이제 뭐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의하든 그래서 그게 내쫓아질 것이냐 안 쫓아질 그렇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거기에 관해서 이제 제가 이견이 있는 거고요. 저는 여간해서 내쫓기가 어렵다. 윤리위 결정으로. 그리고 내쫓더라도 그 후폭풍이 정말 상처가 깊다. 그러니까 다른 정치적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자 근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해서 한번 쓰고 버렸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별로 아파하지 않는 것 같다. 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팬덤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왜 팬덤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대선 때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대남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니까 그에 대한 일종의 그 반대 개념으로 이대녀인 20대 박지원 N번방 추적자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재명 후보는 20대 또는 30대 여성들의 표를 꽤 많이 가져갔습니다. 성공한 거죠. 그런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공로냐? 민주당에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 만약에 지금도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없어졌을 경우에 민주당이 이대녀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그런 합리적 분석이 선다면 저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토사구팽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는 이준석에 대한 반대 개념의 일종의 반사이익으로 본인이 민주당의 공동비대위원장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이걸 이제 돌파하려면 지금 어차피 뭐 자격이 없다는데 지금 뭐 대표 후보로 등록하겠다 해봤자 등록 받지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좀 중기적 내지는 장기적으로 보고 본인의 정치력 내지는 득표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뭐 대표 등록이 되겠습니까? 대표 등록 안 될 겁니다. 안 되고 이제 뭐 비대위원장으로서의 80일간의 뭐 무슨 기록을 남긴다고 한다는데 아마 책을 쓴다는 것 같죠? 그런 데에서 본인 나름대로의 노력했던 것, 소위 민주당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에 관해서 쓰고 증언을 하고 그 부분이 만약에 이대녀든 아니면 일반 중도층 중에서 약간의 친민주당 성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을 때 그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가치는 다시 저는 살아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그야말로 광야에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지목에 의해서 그냥 또는 누구의 반사이익을 받는 박지현이 아니라 본인의 역량을 검증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거는 뭐 민주당에서 누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본인이 페이스북이나 요새 뭐 페이스북 같은 거 또는 뭐 방송 출연 같은 걸로 충분히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하고 좀 개념이 달라졌죠. 옛날엔 정당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구조였는데 지금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활동 아니면 뭐 방송 출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왜 박지현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찌 보면 이준석 대표는 그런 활동을 10년 했습니다. 10년 해서 이제 그에 대한 글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했고요. 자, 민주당에서는 현재로서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에 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지금부터 본인이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의원은 요새 뭐 개딸인가요? 뭐 개혁의 딸들인가 하는 그 사람들하고 열심히 소통해가면서 그쪽의 팬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람들은 아마도 이재명 후보 대선 후보 시절이나 아니면 이재명 의원 그러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시절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재명 의원한테 지금 빼앗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빼앗기지 않고 그 사람들을 자기의 지지자로 만들려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노력, 그리고 그것이 성공을 거둘 때 박지원이라는 가치가 빛나는 거죠. 그럼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누구에 의해서 그냥 뭐 반사이익적으로 본인이 정치를 하려고 남한테 기대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는 기득권 정치 벽에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개척해 나가는데 그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아까처럼 뭐 80일간 비대위원장으로서의 뭐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페이스북, 방송 출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가치 이런 것들을 입증하면 결국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미래도 생기는 것 아니냐.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 그리고 그 정치적 미래 이겁니다. 고맙습니다.